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자치행정국 감사가 끝나면 잠시 중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위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직 생산성 향상과 일과 삶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 취미클럽 지원, 직원 문화의 날 추진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직무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구정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 힐링 워크숍, 7급 직원 공감 토크,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행정 환경 적응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교육 훈련 및 직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인문학적 능력 함양과 함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협력 강화로 소통협치행정 구현입니다. 동구 새마을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였고 사회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동자원봉사 캠프 운영 및 동그라미 빨래방 3호점 개설 등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현장 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9월 기준 13개 전동 주민자치의 전환을 완료하여 주민자치 교육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지역 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장축제 기간 중 제14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동구 소통의 날 추진, 마을 방송국 개소, 통장 워크숍 등 다방면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참여형 구정 실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의 자립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교육으로 주민자치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의제 실현 시범동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전환 6개 시범동을 대상으로 주민 수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의제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추진 방향 제시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추진한 주민자치 사업 활동과 성과 공유를 통해 참여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체감하는 가운데 내년도 마을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이 있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구현입니다. 올해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은 부서 간 통합 공모와 마을의제 실현 중심으로 153개 공동체에 총 6억 13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생활문제 해결 플랫폼 시스템 구축으로 완료하여 시범 운영 및 홍보단을 꾸렸으며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충장동 마을 사랑채를 개소하여 총 9개 동의 마을 사랑채가 운영되는 가운데 계림일동을 포함한 4개 동 마을 사랑채 조성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주도 마을복지 실현과 마을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월에는 마을공동체 한마당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 제고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별별동구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협력 모델 발굴 및 협력 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사회 혁신 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사회적 경제 협력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 혁신 협력 프로젝트는 사전 아이디어 공모 및 부서 간담회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12월 성과 공유를 통하여 기업 간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널리 공유하여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 별별 포럼은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거쳐 사전 포럼 2차례, 본 포럼 1회를 추진 완료하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과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전자입찰 역량 강화,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별별 동구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동구형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신뢰받는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회계 업무 추진과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회계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완료하고 의회 승인 후 고시하였으며 계약 업무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계약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관 부속 건물 중축입니다. 조선대학교 동구청간 산업로 확장공사로 별관동 일부가 철거됨에 따라 부속 건물을 중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 및 창고시설 확충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설계 영역 및 건축허가 완료 후 6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로 확장공사로 인한 청사 주차면 감소에 대비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청사 방문의 편익 증대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6월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 이후에 12월 심의 완료 예정으로 내년 4월부터 건설공사 사업관리계획 영역 절차 이행 또 6월 공사 착공 후에 2025년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별관 그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청사 별관동이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재선정되어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관 일부 해체 및 그린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하여 11월부터 24년 7월까지 별관동 임시 이전 예정으로 내년 2월 공사 추진 후 10월 완공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복합적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마을사랑채 등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적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동명동 행정복합센터는 5월 설계 요령을 완료하였고 12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착공 후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동 행정복합센터는 12월 건축허가 협의 후 내년 5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공사계약 착공 후에 2025년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일과소관으로 공정과세 및 납세 편익 증진으로 안정적 제주재원 확충입니다. 2023년도 구세 목표액은 387억 6천만 원이고 10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370억 3,800만 원으로 부가액 385억 8,900만 원 대비 약 95.9%를 징수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7억 200만 원을 부과 6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 사업소부는 10억 5,100만 원을 부과 9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징수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 재산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230억 원이고 10월 말 기준 재산세 징수액은 226억 800만 원으로 94.4%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동료로 목표액 초과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전수조사 및 가격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산정 대상 1만 200건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28일 정기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건물 및 부속 토지의 특성을 전수조사하여 균형 있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상하반기 추진 등을 통해 관연도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현년도 부가분의 납기 미 도래 등 미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이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징수율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이익과 소관 체계적 세원 관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2023년도 현년도 시세 및 등록 면허세 징수 목표액은 1,638억 4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징수액은 시세 1,210억 4천만 원, 등록 면허세 36억 8천만 원으로 총 1,247억 2천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약 76.1%를, 부가액 대비 98.4%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홍보, 지방세 신고납부 관련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정확한 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546억 4,400만 원, 주민세는 3억 8,600만 원으로 부가액 대비 지방소득세는 98.4%, 주민세는 87.1%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3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기관에 국세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철저한 세원관리로 정확한 과세를 통한 지방소득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효율성 강화입니다. 2023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16억 1,400만 원 중 10월 말 기준 15억 1,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및 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연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며 체납액 징수 불가분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리 처분을 병행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이웃과 함께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행정관 운영, 다문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비상벨 점검 및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 친절 공무원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정 포상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69종의 가족관계 등록 관련 신고 및 정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건 후속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등 고객 만족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고시 지명 일제조사 및 심의입니다. 관내 지명고시 대상을 일제조사한 결과 미고시 지명 29건에 대해 관리부서 및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 후 구 지명위원회에 심의하여 표준지명 재정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가까운 주소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주소정보시설 18,724개 일제조사 추진 결과 1,84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주소정비시설 정비 및 확충과 꾸준한 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주소정보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듯하게 가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22일 지산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측량이 완료되어 측량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접수 중이며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경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지적 확정, 예정 통지서 송부, 경계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34,32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4월 28일 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168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12월 26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복지 분야 등 다양한 행정 기초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계장님이십니다. 유홍수 행정계장님이십니다. 이강호 단체협력계장님이십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우리 광역시 22년 또 자치구 공무원 평균 연차 사용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 수치까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공무원들 연차 사용률 평균 40%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 동구는 작년에는 37.7% 정도 됐고 올해 10월 기준 동구는 36% 정도입니다. 행안부는 70% 다 소진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할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조직 문화 개선이라 해가지고 연가를 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장이 재난재해나 또 성공적 업무, 충장축제 등 성공적 업무 수행을 했을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름철 그 재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충장축제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사용돼서 특별휴가를 3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용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연가 보상비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예. 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경직된 조직 문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는 좀 나와 있더라고요. 연가를 가면 사실은 내가 하는 업무가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담 때문에 부서별 어떤 이런 업무 대행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연가를 가는데 눈치도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 대행 체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시는지, 혹시 연가를 가게 되면 그 일을 했던 업무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대행자하고 철저하게 그 업무 연차는 돼가지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연가 사용할 때나 특별휴가나 대체 유무 사용할 때 그것을 이제 주지는 시키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은 글쎄요. 그러니까 행정작가에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연차 사용률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범이 돼서 사기업들도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코홀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연차를 행안부의 지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가 높지 않습니다.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공백, 그러니까 연차를 갔을 때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잠시 가서 좀 쉬고 오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더 충전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몇 분 공무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인사팀이나 총무팀이 굉장히 연가 사용이 어려울 거다.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체 인력이 없어서 부족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해마다 직원 역량 강화 이제 우리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기존 매뉴얼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다양한 방식을 좀 해볼 어떤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는 교육 끝나면
매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역량 강화를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금 3년간 했거든요. 네. 내년에는 조금 특별히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직급에 어떤 꼭 필요한 직급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 직급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 신규 직원이라든가 그런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조금 일수를 늘리든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직원 수가 동구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의 1000명가량 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마음에 맞기도 하고 서로 잘 통하는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함께 가면 더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문선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박연정 의원님이 보충 이렇게 할 건데요. 이제 행정에서도 역량 강화라든지 우리 그 연차나 월차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행정에서도 어렵겠지만 저는 되게 어려운 게 저희는 공무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직에서는 진짜 빈자리가 생기면 결혼이 생기면 되게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입원을 못하는 이러면서 되게 하루하루 치료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물론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거에서만 한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진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광주광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보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죠. 근데 제출이 단 한 번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은 내용이었고 강행 규정 위반이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 3항을 보면 센터너 제2항에 규정한 수입, 지출, 결산서 및 대차, 대조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2주라고 칭하는 혹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제 보통 14일 기준으로 공고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일 공고를 아니 해야 이제 된다는데. 공고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공시 공고라든가 이런 기준 할 때 14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2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센터에 우리 구비가 올해 예산에 얼마나 투영됐습니까? 민간 위탁금으로 이제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3억 7,300이고요. 네, 이제 기타 상해보험료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총 전체적인 국시비 다 합치면 5억 1천 정도 됩니다. 국시비 합쳐서는 5억 넘게 예산이 발생이 되고 우리 구비에서는 3억 7천만 원 가량, 그리고 내년에도 본 예산 보니까 4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주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시각에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또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2주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고사항이긴 하지만 2주 이상이라는 것을 개정 뭐 어떤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개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2주 이상이라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2주라고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23페이지에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 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외국어 강의 운영이 있는데 6월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8월부터 영어 주 2회, 일어 주 1회 강의가 시작됐죠. 네네. 그 본 의원이 7월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초, 중급반으로 나눠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커리큘럼 편성이 전혀 안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가 이미 강사님도 확정되고 7월에 그걸 좀 저기 하기는 그랬고요. 이제 저희가 영어하고 이제 당초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영어하고 일어가 더 선호해서 이제 했는데 초급 중급으로 2개 반을 하기에는 약간 인원수가 조금 그랬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한번 다시 한번 그 영어반은 몇 분이고 일어반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당초에 영어반은 한 30명 정도 모집은 됐었었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일어반은 19명 모집됐는데 그 꾸준하게 조금 일어반은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강사 선생님하고 일어 강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굳이 초급, 중급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랬더니 일어 강사님께서 조금 난이도를 나누면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인원수가 조금 굳이 나누자면 중급이 일어반이 5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한 5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강의료가 1년 강사비 책정이 530입니다. 다 해서.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지만 조금 그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조금 중급반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일어반에는 그게 좀 필요하다 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선택과 집중 조금 전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했고 이제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이게 결국에는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건데 직원들의 개인의 역량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어와 그리고 영어가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지원을 했고 그에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인원수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인원수보다는 그 난이도 설정이 있어서 그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그라미 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3호점까지 있고요. 우리가 1호점 지원 일동 주민센터에 있고 2호점은 지원 이동의 용산 경로당에 있고요. 그리고 3호점은 충장동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죠. 개설이 됐는 마을사랑채 이제 개설이 됐는데 이게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니까 7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작년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231세대에 487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말씀 주셨고 올 상반기에 한 200여 명이 이용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혹시 몇 분 정도 더 이용을 하셨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 말씀하세요? 네. 올해 이제 그 아직 충장동 마을 사랑채는 저기 실적이 10월까지는 없었고 이제 11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요. 지원 1동하고 지원 2동 그 빨래방은 합쳐서 세대 수만 해가지고 190세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1호점, 2호점 전부 다 합쳐서 네, 10월까지만. 10월까지만요? 네, 집계가 10월 기준이어서.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낮네요. 이용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
이용 저희가 운영 계획 수립할 때 한 20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3호점도 새롭게 개설이 됐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회 취약계층 관련된 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셔 주실 텐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자원봉사센터 10분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두 분씩 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 두 분께서 어떻게 운영 방식이 뭐 방문 수거, 세탁, 방문 배달 그리고 이불만 또 가능하긴 한데 이 두 분께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봤던 적이 있고요. 이에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충장동은 조금 보강을 해서 이제 12명으로 모집을 했고요. 12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피가 좀 커가지고 수거하고 빨래하고 배달까지 이렇게 하는데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더 모집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보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세대 정도 되고 그렇게 많이 일주일에 한두 세대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2명이 주 4회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꼴로 하니까 이제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서 힘이 든 측면은 있으나 조금 이제 저희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힘든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표창이라든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그 10번 정도 이용하신다는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데이터 자료 저 본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지원 일동 주민센터 지원 이동 용산 경로당 그리고 충정동 마을사랑채 주민센터가 주에 4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용산 경로당이 3회 그리고 마을사랑채 충정동이 4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주 4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산 경로당도 이제 요일만 좀 틀리고. 그 횟수가 많이 있는 만큼 이제 많은 분께서 오셔서 이용을 하시니까요. 네네. 인력 보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든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라도 네. 많은 분께서 오셔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엘도라도 리조트가 이제 휴양시설 이용 현황이 낮아서 혹시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확대한다고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대로고 이용률이 여전히 낮더라고요. 어떻게 여론조사 해본 결과 어땠습니까? 저희가 엘도라도를 이제 2019년에 대명 리조트 구입을 할 때 이제 그 엘도라도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매수하려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엘도라도가 이제 지금 희망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옛날 그 저기지만 원수 찜질팩인가 해수 찜질 거기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이걸 처분하고 엘도라도를 처분하고 다른 리조트를 구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이제 수렴했을 때는 오히려 직원들이 이걸 선호했다고 작년에 행감에서는 여론 수렴을 좀 해가지고 시정해 보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고 물론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랬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여기를 해수 찜질방 때문에 좀 선호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꾸준히 이제 여기도 엘도라도도 원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을 딱 이렇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대로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내년에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의 문제겠죠.
근데 아니 작년에 좀 알아보신다고 하였고 이런 수렴을 해가지고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게 이런 수렴을 하셨으나 좀 이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의견이 정말 반영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대로 하고 이대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지역이 너무 편중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금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화순, 충무, 설악, 제주도에 이제 40% 할인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명하고 엘도라도가 있고 추가 구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실적이 조금 저희가 있는 구자수에 비해서 전부 100%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은 약간 코로나 영향이 2020년하고 21년은 있었지만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하고 올해 자료밖에 저는 안 봤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이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저희 직원들은 숫자가 1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데 선택권이 조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더 이 안에서 뭐 다른 거라도 더 할 수 있게라도 좀 하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휴양시설 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금우 리조트 같이 그 할인해가지고 협약 체결할 수 있는 데라도 이렇게 저희가 한번 더 알아봐서 지역 많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 바꿀 수 없다면 엘도라도 리조트에서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도 하나 정도는 추가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진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두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정기검사 하고는 있죠? 네네. 올해도 하셨습니까? 매년 2월에 저희가 정상 검사를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정관에 의해서 매년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서 외부 감사를 이렇게 맡기고 그 감사 결과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면 자체 감사도 해야 될 텐데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좀 자체 감사 안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는 정상 검사를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는 위탁 기간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하진 않은 것 같고요. 하십시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유영 주민자치계장입니다. 문성훈 마을공동체 계장입니다. 박영신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정호 푸른마을센터장이십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저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0조 6항에 따르면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공고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반기별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동별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네,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민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강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 수강료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날 개정돼 있고요. 강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꼭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제가 봤더니 일단은 과거는 과거고요. 22년하고 23년 상반기만 봤더니 충장동은 좀 됐더라고요. 동명동, 산수 1동, 산수 2동, 하군동은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지원 1동까지 해가지고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요. 이거 확인하시고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동구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닌데, 저도 이제 사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박정규 의원님이랑 같이 우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 하면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심사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광주 전반에 마을 공동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냐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23년에 한 85건, 85건 정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예산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 시 공모 사업하고 구 공모하고 나눠서 2억 3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거의 3억 가량, 2억 9,50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광주 보도 자료 나오면 구청장 지적 쌓기 아니냐, 예산만 너무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부실 사용했으면 환수 조치하는 등 이런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뭔가 좀 그 예산 위주로만 실적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정량 평가가 아니라 무슨 활동을 했는지 좀 확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동구에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동구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심의를 해봐서 알고 있지만 우리 이제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회계실무 지원단이라 해가지고 또 센터랑 같이 해서 2명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랑 공모부터 활동하는 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공모 사업 하신 마을별 그 공모 사업 심의를 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점수 매겨가지고 심사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정량 평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후 평가 이런 건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의원입니다. 이제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마을사랑채가 잘 운영되고 있고, 저는 제안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사랑채를 잘 운영하고 있고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엄청 만족도도 좋은데,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의 들었을 때 마을사랑채에서 동별로 거의 나온 얘기가 마을사랑채에 거의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24년도 거가 아닌 23년 예산서를 봤더니 마을사랑채 운영으로 1억 6,50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을사랑채 운영비도 주고 소규모 물품구매에 개소당 100만 원씩을 주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공공요금 다 이렇게 해서 8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 돈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랑채 자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청취 갈 때마다 정말 지원이 너무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사랑채 이제 운영하시는 분께서 사비를 내서 거의 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노인의 길을 경우를 보자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돈을 작은 돈이 19만 원이 지급되지만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고 하는 거를 다 붙여놓습니다. 경로당이건 노인의 사무실에. 그러니까 적지만 안 준다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을 사랑채 에 붙여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작과에서 아예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각 사랑채당 이런 정도는 운영을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를 회장님 말게 하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정말 동구청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구나 해서 이런 내년에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를 나갔을 때는 이런 의견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꼭 좀 알려줘서 알 권리도 충족시켜 주시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선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아 의원입니다. 저기 박연정 의원님하고 추가 질문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마을 공동체 관련돼서요. 예. 우리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근거에서 저희가 마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사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요 정산을 하고 성과 보고를 하잖아요. 하고 나오면 이후에 사업 이후에 계속 연쇄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어떤 성과를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공동체 공모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그 큰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딱 쓰기 좋은 돈만큼 200, 100에서 한 200, 300, 많게는 400 이렇게 그 이 규모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데는 거의 한 100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뭐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할 때 차년도 공모할 때 저희들이 그 전년도 걸 평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때그때 한 보통 하반기쯤 되면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무 지원단들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푸른마을 센터 내에 인원이 그 합심해서 지금 우리가 그 공모했을 당시에 그대로 되고 있는지 어쩐지 이런 거 전부 다 예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때그때 점검해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죠. 예.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거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단편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성과를 가지고 만들어진 성과를 가지고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마을이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계속 연소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성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의 대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한 거고요. 또 저희 그 하반기 주요 업무 사업에 그 233페이지예요. 그 동구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그 이후 계획에요.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2023년 11월 달에 했더라고요. 예. 이게 마친 건가요? 아니면 시작한 건가요? 그 중장기역 2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올해 그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뭐 가치 실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쭉 해왔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좀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는 방안이랄지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외부 전문가를 좀 이렇게 들여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해보는 차원에서 올 처음에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어제
지금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한번 저희들이 의견 청취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최종 마무리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니고요. 예, 납품은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중간 보고회 정도만 예,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회는 언제 정도 하는가요? 지금 이달 안에 지금 거의 됐는데 네. 지금 몇 가지 어저께 의견을 좀 내가지고 네네. 그럼 더 좀 살펴본 뒤에 아무튼 12월까지는 그 예산이 좀 들어있는데요. 시에서 그 예산이 한 뭐 다음 주에나 그게 확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구하고 시하고 이 사회적 보통 대부분 거 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 그 확정된 걸 보고 나서 영역에 반영한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산 매칭 사업 때문에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이 자료 나오면 우리 그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정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통장 선출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통장은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 앞전에 조례 바꿔져 가지고 그 과거에는 그 자치회에서 했던 것을 통장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항목을 넣어 가지고요 결혼 시에 공모를 받아서 통장 그 심의위원회가 동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적임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통장 심의위원회. 예. 조례가 따로 어디가 그가 명문화가 돼 있죠? 그 통관장 설치 조례에 통관장 예, 거기가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하죠? 심사는 그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보통 동장하고 자치위원하고 그다음에 자치회 예. 그렇게 해서 뭐 당연직 한 3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외부 그래가지고 보통 10명 이내로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13개 동이 다 완료가 됐죠? 네. 예. 우리 사무국장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사무국장. 주민자치 사무국장. 사무국장은요. 저희가 이렇게 자치회로 전환하는 단계에는 저희들이 이제 뽑아서 공모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전환 동은 자체적으로 사무국장도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선출합니다. 사무국장이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인가요? 그 자치회 소속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아니 자원봉사자냐고요? 아니면 근로자냐고요? 그 인건비는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는 똑같이 사무국장도 자치회원으로 그 수준으로 좀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급여만 좀 별도로 받을 뿐이고 활동하는 거나 지위는 아니 제가 물어본 게 사무국장이 봉사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봉사자이면서 근로자. 자, 우리 조례에 12조 한번 봐볼까요? 예.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여 주민자치 사무를 처리하되 채용은 공개 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봉사자로 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뒤에 맞는가요? 그러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겠는데 실비는 뭔 뜻인가요, 그럼? 실비는 이제 저희들이 매월 주기는 하는데 그 회의를 할지 이렇게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실비 차원에서 일정 인건비 최저 수준 자원봉사자였을 때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차라리 근로자면은 근로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가요, 이게? 네, 주민자치계장 이유영입니다. 말씀하신 조례상에서 말씀하신 경우는요,
사무국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회장은 자원봉사를 두어서 사무국장을 보조해서 자원봉사를 이제 자원봉사 네 별개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그리고 이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근무 시간 가능해서 실비의 개념은 사무국장은 실비가 아니고 간사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간사의 말입니까? 개념은 따로 없고요. 사무국장 정확한 문구가 이게 없잖아요. 네,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로 조례상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 그러면 혹시 네. 사무국장 채용할 때에 채용 공고문 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전환된 데는 자치회에서 다 내고 합니다. 자치회에서? 예. 신규 전환한 데만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고요. 지금 저 신규 전환한데 거기 내놓은 그 공고문 있습니까? 혹시 거기 나와 있어요? 지금은 공고문 지금은 없습니다만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하고 제가 오늘 훑어보니까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보는 관점이 좀 틀릴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관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실비는 이제 자원봉사자였을 때에 실비를 지급한단 말입니다. 근로자였을 때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조례가 정확하게 명문이 안 돼 있다. 명문화가 안 돼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사무국장 채용할 때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니면 봉사자로 하시든지 지금 이제 타 구에 아니면 타 시도에 제가 그 공고문을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봉사자로 봅니다. 봉사자로 봐가지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자로 봐버리면 나중에 퇴직금, 지금 퇴직금이나 적립금 그거 전부 다 내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3개 동의 사무국장들이 단체 행동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봐보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예. 조례를 바꾸든지 뭐 명문화를 시켜야지 나중에 잘못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맹점을 파고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통장 그렇게 제가 됐고 그거 잘 좀 파악을 해보세요.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얼른 묻겠습니다. 서남동은 인구가 3,029명입니다. 지원 이동은 인구가 17,000명입니다. 18,000명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13개 동으로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이렇게 인구 편차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예, 다른 앞으로 동구가 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져보신 적 없어요? 사실 구간 경계 조정은 우리가 이제 수없이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은 2018년도에도 구간 경계 조정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아마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간 경계 조정을 우리 동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동간 경계 조정.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감은 하는 부분인데요. 또 막상 실현하기에 금방 또 처리하기도 당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 앞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네. 사실 또 이제 이 동별로 우리가 좀 불합리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예. 지원 1, 2동도 마찬가지고요.
저 동명동, 지산동도 마찬가지고 막 지산동 쪽에 동명동이 들어와 있고 또 저 산수동 쪽에 동명동 쪽에가 지산 1동에 들어가 있고 큰 도를 그 대남로인가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많고 물론 산수동, 기름동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인구 편차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하도 뭐 메가시티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동도 합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동을 13개 동으로 나눈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소선거구제가 있다 보니까 구의원들 뽑느라고 인구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리저기고 저리저기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산 1, 2동, 뭐 계림동, 산수동, 지존 1, 2동 그렇게 아마 막 쪼갰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제 정치적으로 그게 1지역, 2지역이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강 경계 조정도 필요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합병도 가능하면은 좀 해서 효율성 있는 동행정 업무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질문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네. 작년에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했던 거 보관하고 있다가 타이밍 좋을 때 그때 해서 추진이 적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5분 발언을 했었고 작년에 한번 했잖아요. 예. 지원 1동하고 지원 2동. 그렇습니다. 그저 재개발 때문에 그저 골드크로스 약간 들어가면서 그게 지원 1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강 경계중이 아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편리성을 봐준 거예요. 아파트의 편리성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좀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셔가지고는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살펴서 맹점을 우리가 상하지 않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의원 계장께서 발언권도 없이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보충 설명을 하실 때 이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채는 이제 민선 7기 때 그 임택청장께서 마을 사랑채를 동마다 만들겠다 공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9개가 개소를 해서 이제 마을 소통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4개 나머지 동도 다 개소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사랑채에서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어떤 일이 있어 동에 왔다가 그냥 있을 곳 없어 그냥 가고 이랬는데 사랑채가 생긴 뒤로는 정말로 그곳에서 머물고 소통하고 어떤 행사들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그 민선 7기에서 내건 따뜻한 행복 동구로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거의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 쉽게 편하게 가지 못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가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따뜻한 행복 동구를 위해서 따뜻한 마을 사랑채에서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그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로 활동가들이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그 참여했다가 어떤 단체에 와서 그냥 가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의미 있게 와서 참여하고 즐기면서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을 사랑채에서 모든 일들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게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해드린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는 고령, 아동, 여성 3대 친화 도시를 넘어서 장애인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죠.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와 그리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산이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인 민원 발급 창구가 앞에 나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휠체어가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휠체어를 타시는 이 장애인분들께서 서류 발급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활동에 있어서 물리적 장애 요소를 없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동구에서도 BF 베어프리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랑제도 있고요. 이 관련돼서 혹시 수요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실태조사 같은 거? 이동권에 있어서.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실태조사를 실체조사를 신속하게 해가지고요. 이런 이용성이라든지 접근성에 있어서 좀 빈약한 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마을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기범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경리계장입니다. 신승부 계약계장입니다. 박순채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민지연 공공시설지원계장입니다. 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질의하긴 했는데요. 이게 회계과 소관이기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4월 3일) 날 기사화가 됐는데요. 승강기 점자에 관련돼서 점자가 잘못 나왔다, 잘못 설치가 됐다라고 해서 기사가 됐었던 것이 승강기에 잘못된 점자로 시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라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승강기에 사용되는 점자인데요.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자료를 띄웠었는데 이게 올바른 점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 건너편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승강기에 있는 1층 점자입니다. 보시면 다르죠? 점자 모양이. 점자 모양이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무방비가 또 기사화가 됐거든요.
그 타 지자체 전기차 충전소 사례를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비 가림막이나 눈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구청도 잘 되어 있죠? 예. 구청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 여기 한 군데만 어제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구청 내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그래도 비나 눈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별관 뒤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전 관리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해질 수 있다. 그 올해 들어가지고 광주에서 4건 정도가 이제 안전사고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사고라는 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법적 강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제 편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아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일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일과장 최상채입니다. 저희 세무일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신태 세정운영계장입니다. 이명진 재산세 계장입니다. 조정훈 세원관리계장입니다. 이철원 세유수익계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세무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이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이과장 이영아입니다. 세무이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삼 시세 계장입니다. 문기숙 체납관리 계장입니다. 정세라 지방소득세 계장입니다. 네. 세무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선 아닌데? 예. 이거 잘못됐구나. 이영아. 예. 이영아 세무이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봉사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봉사과 차은입니다. 민원 봉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행아 민원 계장이십니다. 이문희 가족관계 등록부 계장이십니다. 조정인 지적관리 계장이십니다. 홍춘경 지적재조사 계장이십니다. 박경애 토지관리 계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현정 의원입니다. 올 23년 6월 17일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제4조 2항에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녹음, 전화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광주 동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그 바디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인간용 블랙박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바디캠과 관련해서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휴대용 영상 장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난 2013년 11월에 네. 행정 지원과에서 구입을 해서 배급을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민호봉사과는 한 개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이 민원 발생 시 저희가 이제 그 충전이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특이 민원이 와서 민원이 발생 시는 일단 청운경찰분 전화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실은 많은 민원들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인데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악성 민원이 있을 때 우리 청경님을 불러서 조치를 하시고 네. 청경님이 이거를 착용을 하고 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착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청문경찰 전화로 호출하고요. 2차적으로는 또 경찰서에 파출소에 또 연락을 해서 또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13개 동 네. 전체 동 보면 바디캠을 구비하고 있는 동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운영 현황을 좀 네.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13개 동 중에서 기배부는 2020년 7월 달에 8개 했고요. 작년 7월에요? 네네. 13개 동에 8개 동만 아니요. 배부를 하셨다고요? 바디캠은 7개. 바디캠은 네네. 7개. 그리고 지금 현재 미배부되는 곳이 5개 동이 있습니다. 네. 서남동부터 시작해서 지원 2동까지.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 작년 7월에 배부됐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되지 않은 동에는 반드시 다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비되면 실제 이런 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만큼 민원을 가장 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신체적이고 정치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이 의무적인 사항을 꼭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민원 상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그 심리 상담이나 혹시 악성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격리하는 조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심리치료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다고요? 네. 아 예.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런 민원들 때문에 뭐 전화 민원을 비롯해서 네. 직접 찾아와서 하시는 민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특히 신규 공무원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기사에도 나오고 국공무원들의 퇴직률도 굉장히 퇴사율도 굉장히 높고 한 것이 또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지적 재주사 관련해서는 어제 따로 오셔가지고 보고를 저한테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제 여기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금 7만 필지 중에 약 25% 정도 재주사 진행하셨다고 하셨고 앞으로 75%를 해야 하는데 그 정말 그 앞선 이 경험을 교훈 삼아서
우리 원도심 동구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살피셔가지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받고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이렇게 또 보내버리고 발송하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마치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뭐 따뜻한 행복동구 우리 슬로건인 것처럼 따뜻한 행정, 친절한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 우리 민원봉사가 꼭 해주시라 믿고 앞으로 75%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지금 기 발생된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선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누차 지적재조사에 관련돼서 여러 번 같이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요. 우리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얘기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 구성이 대체 누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지적재조사를 언제 진행된지도 몰랐다. 네. 어떻게 그거 근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우편물이나 이렇게 다 보냈었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어르신들께서는 잘 보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현수막을 정말 많이 거는데 지적재조사 할 때만 현수막을 한 번도 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 진행할 때는 현수막을 꼭 미리서 개첨을 해서 지적재조사에 미리서 알려내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꼭 그 우리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그 알림장 있잖아요. 네. 공고문을 꼭 해가지고 알릴 수 있게끔 꼭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 질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지금 너무 고금리 고물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내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금리 얘기도 많이 하시고 1,000만 원 이상의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는 4번의 분할 납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연장해 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통령령에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혹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혹시 그걸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그 질의 있잖아요. 질의서를 한번 보내가셔가지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요청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공식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뭐 할 때 토지 협의체 구성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하지 말고 현수막 있잖아요. 네네. 현수막이랑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좀 대놓고 공개적으로 좀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 조정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구간이 뭐 필지가 이렇게 드러났다 볼지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몰라서 이렇게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 의원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이거 지적재조사 때문에 이제 토지가 지금은 다 세금 나오시는 분들 위주잖아요. 근데 토지가 좀 줄어들어서 그동안 세금을 과하게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왔던 분들은 지금 좀 항상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동안 내왔던 거를 환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국토부에 이것도 추가 질의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낸 분들한테는 돌려주는 것도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이거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진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재 조사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 사업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산권 박탈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정금 징수 납부 기간을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토부의 그 법제처의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상위법과 좀 충돌되지 않는 이 선에서 법제처 자문도 구하시고요. 해서 우리 기간을 징수 기간을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법제처 전문가 저희가 11월 중에요. 네. 시에서 5개 구청 담당 기사님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민원 야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네, 일단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질의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문하실까요? 네? 위원장님 질문하실까요? 예. 네, 먼저 하십시오. 제가 아니요. 마지막으로. 아니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예. 제가 칭찬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아, 칭찬이요. 네, 저도 김현숙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뵙기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민원실 직원들 정말로 이렇게 각 부서에도 민원이 많겠지만 특히 민원실에 올 한 해 동안 참 힘드셨겠다 싶어요. 하반기 때 더 그랬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반듯하게 가치 있는 지적 제조사 사업이지만은 이게 반듯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지적 제조사 특별법에 관해 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이제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저는 피해라고 봐요. 물론 경제 능력도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몇 평 늘어난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예요. 하소연이에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늘어난 거 원치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늘어나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사는 동안에 편히 살고 싶다. 한데 늘어났어도 경제 능력이 없어 이걸 낼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지서 발부도 실거래가 말하자면 실거래가보다도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보다도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고지서 발부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는 오히려 지가가 6% 하락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억울하고 낼 수 없는 상황이 더 억울하고 이제 이런 하소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국가 사업이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법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5개 구가 연대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분할도 원하고 있고 또 좀 금리도 낮춰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연대해가지고 광주시 전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분들을 납부하실 분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주은행을 노크를 했습니다. 네. 공문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네, 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는 여부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현재 추진 검토 은행에서 검토 중입니다. 네. 이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때도 이제 몇 번 찾아오신 어르신들이 정말로 죽고 싶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네. 자살을 하는구나 이 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하실까. 네. 예. 그래서 민원도 네. 저희 민원봉사과에 조정금 산정할 때 네. 그때 제일 거세게 네, 세게 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방문도. 네네. 네, 그때 정말로 힘드실 것 같아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계장님과 기업분들께서 열심히 네. 해주셔서 또.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민원을 저희들이 뭐 잠을 며칠 동안 안 자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정말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노력해 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정균 의원, 예, 예, 박정균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박정균 의원입니다. 뭐 지조사 때문에 한 수년 전부터 앞전에 조사 개정했던 우리 조정인 계장님, 지금은 또 홍춘경 계장님이 좀 고뇌가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물론 똑같고 아마 현명하게 잘 판단하라 믿고요. 이제 제가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됐냐면은 동구 그 행복 동구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제가 자연마을에 살다 보니까 어떤 노인 어머니께서 동구청에 방문을 하셨어요. 네. 민원실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직원이나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그 행복 동구 택시를 불러줘 가지고 집에 무사히 왔다고 네. 나한테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게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네. 그런데 우리 직원 한 분이 민원 보러 왔다가 그걸 불러줘서 택시를 타고 와서 강주 집에까지 잘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택시가 자주 들랑달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택시가 들랑달랑 하길래 애 그런 거 했더만은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원실이 사실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꼭 다른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라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웃 있는 마을 동구, 따뜻한 행복 동구 이게 참 또 민원실의 동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이 민원실에 가서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5명의 계장님 또 직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 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5분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평소 동구와 동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등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올해 회기는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80일 범위 내로 돼 있던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 범위 내로 개정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 등 총 4회 5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제304회 임시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집행부 관계기관을 출석 요구하여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구정 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 요구와 사전 준비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2024 본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는 물론 주 현안 사업의 바탕한 현장 활동을 매 회기마다 실시해 현장형 의회의 모습을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 의견 청취의 날을 운영하여 지난 8월 13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총 338건의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부서별로 이송하였으며 건의사항 중 30여 건은 즉각 올해 본예산에 요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립준비 청년 지원 방안만을 위한 정책토론회, 쪽방촌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업무 장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조례 제정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 공무 국외 연수, 자체 연수 및 유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자원을 활용, 성공적인 브랜드화에 성공한 순천, 여수, 경주 등을 대상으로 하여 도심 공동화 또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 벤치마킹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실무 중심의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 동구의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 발의 조례안, 5분 발언, 토론회 개최 등은 언론 매체에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의원별 임시 및 정례 회의 영상 등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한 구정 질문은 KCTV 강주 방송 중계를 통해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보의 답변안을 통해 젊은 층의 접근을 유도하고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로 일하는 동구의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사전 접수를 받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7조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입니다. 올해 3월부터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해 각 상임위별로 배치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탄탄한 의정자료 수집조사, 의원 입법활동 지원, 지역 해난 및 민원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대안 제시를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 감시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정책 지원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아동 청소년 의회 개囊및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모의의회는 관내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본회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참여 대상은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관내 초, 중, 고 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0월 광주 울림중학교에서 신청해 본인들이 직접 안건을 제출하여 의회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의의회 체험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은 물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조 동구의회 임시 이전입니다. 도로 개설 및 별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실시되는 이번 동구의회 이전은 12월 16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전 장소는 구 벤처빌딩 5층이며 의장실, 의원실, 의회 사무과 등 모든 실실의 사무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구의 현판 및 네트워크 설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물론 동구의회 이전의 안내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한치의 불편함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저희 모니터하고 있을 건데 의정 모니터단 명이 있을 건데요.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5페이지에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일하는 의회에 보여주는 의정 열 부분에서 의정 모니터단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기다립니다. 첨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노진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렴 방법을 다양하게 팩스, 우편, 방문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게시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복지센터에 접수할 수 있도록 그 주민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인터넷에 있어서 좀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니까 저 홈페이지든 팩스든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많이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가시니까 그곳에서 어떤 민원이나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의견들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파트 관련해서 저도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작년에는 현수막 각 동에 하나씩 걸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한 7개소에 7개소에만 걸었어요? 올해도 7개소 걸었습니다.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7개소 걸어가지고 큰 대리번 쪽으로 해서 네. 주변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해서 개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참 정치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는데 국감 같은 경우는 TV에서 방영을 많이 하잖아요. 국감은 좀 아시긴 해요.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 기간이다 이런 걸 아시긴 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행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현수막을 봐도 그게 뭔지 모르세요. 주민의 어떤 생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정말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걸 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이제 비골 1번지에서 안내도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주민들한테 이제 행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현수막이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도 있긴 한데 7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오히려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표현도 하더라도 뭐 주민생활 불편사항 이번 기회에 제보해 주시면 반영해서 질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기간에 우리 동구민들이 그런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수막 개첨을 지난번 같은 이제 저희들 큰 도로변에다가 이제 개첨을 했는데 이번에 현수막 개시대에다가 다 개첨을 했습니다. 이제. 아, 개시대.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저들도 뭐 좀 언론 방송에다가도 좀 행정감사에 대한 그 부분은 내년에도 한번 실시를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행감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선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 의정 모니터단에 관련돼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아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이제 아시는데 의정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내용들 함께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 모니터단의 모니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모니터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들도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책 제안들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저희가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제안은 이제 모니터 요원 그 분께서 회기할 때마다 한 2-3건 정도는 정책 제안이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근데 그 제안들을 왜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공유를 안 해주셨을까요? 공유를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때 정책 제안들을 해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예. 이분법적으로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녹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들도 공유를 해주시고 이후에 이제 정책 제안들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진 부분 감사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강평 및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피감사 기간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